발을 하다 보면은 발도 되게 많이 높여야 돼요. 해상도를 높여야 되는데 발 조그만 것 때문에 바디 전체 해상도를 계속 올리면 용량이 너무 무거워져서 발을 잘라낸 다음에 이제 발만 따로 조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잘라내는 법을 일단 알려드릴 건데요. 그 제가 첫날에 드린 3장짜리 유인물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아무거나 선택을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붓 중에서 아무거나 선택을 하신 다음에 시프트 누르면 문질러지잖아요. 그처럼 컨트롤을 누르면 붓이 또 바뀌어요. 붓에서 컨트롤을 누르면 여기 붓의 모드가 바뀌었죠. 이게 뭐냐면은 마스킹이라는 기능이에요. 마스킹이라는 걸 처음에 보시면 이게 프리핸드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그으시면 검게 칠해져요. 이게 무슨 기능이냐면 저희가 마스킹 테이프 아시죠? 그러니까 페인트 칠 같은 거를 할 때 마스킹 테이프로 내가 칠하기 싫은 부분을 덮어놓고 페인트 칠하면 그 마스킹된 부분은 안 묻잖아요.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스킹을 검게 칠하고 나면은 이 부분은 조용히 안 먹어요. 제가 오류가 나서 붓이 다 파이기만 하네요. 제가 껐다 킬게요. 이제 정상적으로 됐네요. 그래서 마스킹이라는 거를 이렇게 칠하고 나면은 그 부분은 조형을 안 먹어요. 검은색 부분이요? 네, 이 부분이 마스킹 테이프로 덮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마스킹 모드잖아요. 여기 밑에 붓 모드를 들어가시면 붓의 모양을 좀 여러 개 바꾸실 수 있어요. 그 중에 사각형 같은 거를 선택을 하시면 네모나게 마스킹을 덮을 수가 있고요. 여기서 많이 쓰는 거는 라쏘는 포토샵으로 치면 올가미 같은 기능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그으시면 그 부분이 마스킹이 돼요. 그리고 이런 거는 앞면만 되는 게 아니라 뒷면까지 같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형을 하면은 이 부분은 안 먹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응용을 하시려면은 얼굴 작업을 할 때 나는 귀는 안 건드렸으면 좋겠다 하시면 귀만 마스킹을 한 다음에 이런 턱 같은 데를 조금 수정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마스킹을 했다가 컨트롤을 누르는 게 마스킹이잖아요. 바탕화면에 클릭을 한번 탁 하시면 반전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나는 귀만 마스킹을 하고 싶다 귀만 빼고 마스킹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다 귀만 빼고 마스킹을 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귀만 마스킹을 한 다음에 바탕화면에 한번 컨트롤하고 클릭하면 반전이 돼서 이런 식으로도 가능이 돼요. 그리고 이거를 다 해제하고 싶으면 컨트롤 누르고 바탕화면에 드래그 하시면 이게 해제가 돼요. 이거 제가 첫날에 드린 유인물 3번째 페이지에 있어요. 이게 마스킹이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마스킹을 하다가 이런 걸로 제가 컨트롤 하기가 조금 힘든 거예요. 그럴 때는 여기 프리핸드 누르시면 프리핸드는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듯이 붓으로 그리듯이 이렇게 그려져요. 근데 얘는 또 좋은 게 뒤에는 안 먹어요. 딱 먹는 부분만 먹어요. 그리고 얘를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바탕화면이 아니라 이 위에다가 여러 번 툭툭툭툭툭 치시면 여기 경계면이 부드러워져요. 이런 기능이 마스킹이란 기능이에요. 그리고 컨트롤 말고 컨트롤 시프트까지 누르시면 어떤 기능이 있냐면은 여기 또 붓 모양이 바뀌죠. 아무 붓이나 상관없이 컨트롤 시프트 누르면 이걸로 바뀌는 거예요. 얘를 쭉 그으시면은 얘는 선택된 부분만 보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겨드랑이 밑에 작업을 하고 싶은데 잘 안 보이잖아요. 이럴 때 컨트롤 시프트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겨드랑이 밑 팔 같은 데도 작업을 하기가 쉬우시겠죠. 근데 얘는 지금 대칭을 먹어서 이런데, 예를 들면은 여기 다리 안쪽도 작업을 하고 싶다 하시면 대칭을 끄시고 여기만 선택을 하시면 이쪽 면도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오돌도돌한데 표면 정리가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돼요. 이것도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얘는 반대예요.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바탕화면에 드래그를 해야 반전이 되고, 한번 툭 치면은 원 상태로 풀려요. 이거는 바탕화면에 한 번 클릭이냐 아니면 드래그냐, 이거는 외우기 힘드시니까 그냥 해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건지 아닌지 이렇게 했다가 이게 아니네 이런 식으로 다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왜 하나는 드래그고 한 개 이걸 반대로 해놨는지는 모르겠어요. 질문해도 네. 작업할 때는 그러면 다시 대칭 켜고서. 그쵸. 네. 항상 대칭을 키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근데 사실 요 기능은 저도 잘 안 써요. 거의 안 쓰고 좀 복잡한 구조를 할 때 그럴 때만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왜 알려드리냐면, 파팅할 때 이거를 갖고 파팅을 해요. 이 기능 갖고. 자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발목을 자를 거잖아요. 컨트롤 눌러서 마스킹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마스킹을 해요. 근데 보통은 라쏘를 많이 쓴다 그랬죠. 이렇게 잘라낼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 나는 여기를 너무 많이 침범을 한 것 같아요. 닦아내고 싶잖아요. 그럼 실행 취소하고 다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컨트롤 알트 누르면 음영이 바뀌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컨트롤 누르고 알트까지 누르면 반대가 돼서 닦여 나가요. 이렇게 이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선택된 부분을 잘라내는 거거든요. 여기 마스킹을 하신 다음에 서브툴에 가시면, 서브툴을 쪼개는 거니까, 이거를 쪼개는 거니까 서브툴 메뉴에 있어요. 보시면 여기 델레트 키 밑에 스플릿이라고 있어요. 스플릿이란 버튼이, 스플릿이란 말이 쪼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외국 가수들이 뭐 그룹이 해체한다 할 때 뭐 스플릿 업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스플릿을 누르시면 쪼개지는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왜 이러지? 저는 왜 이 버튼이 활성화가 안 되네? 이것도 오류 같은데? 아, 단계가 있어서 그런가 보다. 이게 단계를 삭제를 하셔야 되거든요. 이런 파팅하는 기능은 단계가 있으면은 파팅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제일 높은 단계, 1, 2, 3, 4단계 중에서 제일 높은 단계로 가신 다음에 델 로어 버튼 바로 밑에 있어요. 밑에 단계들을 삭제한다라는 버튼이에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4단계가 있는데 3단계에서 델 로어 버튼을 누르면 1, 2단계만 삭제되고 위에 단계가 하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높은 단계에서 델 로어를 눌러주셔야 단계가 완전히 삭제가 되는 거예요. 삭제를 하시면 이제 아예 단계가 없죠. 그래서 이게 조금 복잡한 게, 잘라낸 다음에 다시 조형을 하고 싶은데 단계가 없어서 좀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지리메셔 다시 돌려서 단계를 처음부터 만드셔야 돼요. 1단계, 2단계 이렇게. 서툴에 가셔서 다시 스플릿을 누르시면 스플릿 쪼갤 수 있는 기능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밑에 두 번째 거, 스플릿 언 마스크드 포인트, 마스크 안 된 부분을 쪼갠다. 그 밑에 스플릿 마스크드 포인트, 마스크 된 부분을 쪼갠다. 결국엔 같은 말이죠. 두 개를 쪼개는 거랑 같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마스크 된 부분을 쪼개는 거나 마스크 안 된 부분을 쪼개는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눌러볼게요. 스플릿 마스크드 포인트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쪼개졌어요. 발이 쪼개졌어요. 근데 대신에 얘는 이렇게 면으로 뚫린 게 아니라 이게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이렇게 속이 비어 있어요. 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속이 비어 있어요. 그럼 여기를 막아줘야 되겠죠. 막아주는 거는 지오메트리 있어요. 웬만한 거는 서툴 아니면 지오메트리에 다 있으니까, 지오메트리 가시면 이 중에 제일 긴 거, 모디파이 토폴로지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거를 눌러주시면 메뉴가 막 많이 나오는데 저희 그 중에 미러 앤 웰드는 했었죠. 왼쪽을 기준으로 오른쪽 똑같이 만드는 건 했었죠. 그 밑에 오른쪽으로 보면은 클로즈 홀스라고 있어요. 구멍을 닫는다. 이거를 눌러주시면 윗면이 이렇게 막혀요. 그리고 얘도 구멍이 뚫려 있는데 똑같이 클로즈를 해주시면 윗면이 막혀요. 이게 곡선 파팅이에요. 조금 어렵죠. 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마스크로 잘라내고 싶은 부분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툴, 스플릿, 마스크된 부분 쪼개기. 그러면 이렇게 쪼개져요. 스플릿이 어디 있다고? 서툴에서 델레트 키 밑에 있어요. 그 다음에 지오메트리, 모디파이 토폴로지, 클로즈 홀스. 이게 구멍 닫기. 해보셨나요? 안 해보셨나요? 아무 붓이나 상관없고 컨트롤을 누르면 마스크가 돼요. 마스크로 잘라낼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 서툴, 스플릿, 마스크드 포인트 이걸 누르시면 쪼개져 나와요. 그러면 지오메트리, 모디파이 토폴로지, 클로즈 홀스 이렇게 하면 구멍이 닫혀요. 얘도 똑같이 클로즈 홀스. 이거 안 해보셨나요? 저요? 많이 해봤어요. 그렇죠. 생각은 나는데. 이렇게 해서 나중에 팔다리를 다 자를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버튼 2개 눌렀어요. 스플릿 그리고 클로즈 홀 이거 2개 달았는데 이것도 그 지리메셔랑 마찬가지로 다른 폴더에 있는 메뉴들이라 그게 조금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지오메트리, 모디파이 토폴로지에 웬만한 거는 거의 있어요. 저희 쓰는 기능들은. 그래도 손가락 5개 갖고 작업하시는 것보다는 이게 좀 더 쉬울 것 같아서 그래서 만약에 팔을 쪼갠다 싶으시면은 마스크로 팔을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 근데 이렇게 실수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끝까지 마스크를 안 하면 여기까지 산산조각이 나니까 꼼꼼히 다 마스킹을 하신 다음에 서툴, 스플릿, 마스크드 포인트 눌러주시면 쪼개져요. 그 다음에 구멍 닫는 거는 지오메트리, 모디파이 토폴로지, 클로즈 홀스. 얘도 마찬가지로 지오메트리, 모디파이 토폴로지, 클로즈 홀스 눌러주시면 돼요. 그 스플릿이나 모디파이 토폴로지는 한번 눌러주면 이 밑에 메뉴가 이미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눌러주시기만 하시면 돼요. 이게 기본 절개법이에요. 곡선 절개. 그래서 만약에 허리를 파팅을 할 때도 이런 식으로 마스킹을 하고 스플릿, 마스크드 포인트, 지오메트리, 모디파이 토폴로지, 클로즈 홀. 여기도 지오메트리, 모디파이 토폴로지, 클로즈 홀 해주시면 쪼개져요. 됐다. 됐어요? 네. 난 없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게 없는 것 같으세요? 이쪽 단계에서 누르면 이제는 컨트롤. 이거 뭐는 거? 컨트롤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들어가시면 컨트롤 누르는 데서. 네, 라스. 아, 네, 있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여기서 팔을 한번 더 쪼개고 싶다 하시면 컨트롤로 선택을 하시고 스플릿해서 스플릿 마스크드 포인트.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솔로로 보게 하면 뻥꾸 뚫려 있으니까 지오메트리, 모디파이 토폴로지, 클로저 홀스. 얘도 마찬가지로 구멍 나 있으니까 클로저 홀스. 클로저 같은 거는 조금 자동으로 돼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꼭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해줘야 되더라고요. 이 경고는 혹시 이거 눌렀을 때 네. 이거 마스크 씌우고 단계 없애고 바로 이걸 누르는 거거든요. 마스크가 돼 있어야 된다는 뜻인데 마스크 돼 있잖아요. 아, 이미 쪼개신 거 아니에요? 발을? 된 건가? 한번 솔로 버튼이 없으시죠? 아, 쪼개져 있어요 지금. 쪼개져 있어요. 네, 이게 쪼개신 거예요. 그럼 이제 클로저를 하셔서 닫으시면 되겠죠. 아니 옆에 분들 역시 빨라. 이게 한 번 하기는 한 번에 떠떠떠떠. 그래서 집에서 연습을 많이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기본 절개법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직선 절개법도 알아야 되겠죠. 직선 절개법은 사실 쓰실 필요는 거의 없어요. 근데 하는 김에 알려드리는 거고, 직선 절개법 쓰는 경우 딱 하나, 거의 한두 군데. 그러니까 헤드 뚜껑 딸 때, 뒤통수 딸 때. 이거는 곡선으로 하면 이게 잘 안 맞으면 좀 뜨기 때문에 딱 직선으로 따거든요. 그럴 때 말고는 잘 안 써요. 근데 직선 파팅 할 때는 조금 더 준비 과정이 있어요. 지금 이제 눈을 다 꺼볼게요.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일단 이 투시를 끄셔야 돼요. 이 투시를 눌러서 끄셔야 돼요. 여기 PERSP 이 버튼이 투시 모드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하면은 실제 조금 더 가깝게 투시가 켜지는 건데 이거를 누르면 투시가 꺼져요. 좀 더 이렇게 납작하게 보이죠. 이게 기본 모드예요. 왜냐면은 직선 파팅은 무조건 일자로 자르는 건데 투시가 들어가 버리면 뒤쪽에서 약간 왜곡이 생겨요. 각도 때문에. 그래서 이걸 반드시 끄셔야 돼요. 그 다음에 폴리 F 버튼 있죠. 저 이거 흐름 볼 때 폴리 F 켰잖아요. 이거를 항상 키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색깔이랑 이제 점선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하나로 돼 있어서 괜찮은데 여기 오른쪽 메뉴 중에 밑으로 자꾸 쭉 내미시면은 여기 중간쯤에 폴리 그룹이라고 있어요. 폴리 그룹. 이거를 누르시면 또 메뉴가 막 나오는데 다른 거 다 모르고 정 가운데 그룹 비저블 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룹 비저블. 찾으셨나요? 중간에 폴리 그룹 누르시면 그룹 비저블. 네. 네. 그거를 누르시면 얘가 색깔이 바뀔 거예요. 파란색. 네, 막 색깔이 계속 바뀌어요. 아, 이게 뭐냐면은 저희가 지금 얘는 제가 하나로 드렸기 때문에 애초부터 얘가 색깔이 하나예요. 이거 아니에요? 아 이거 키셔야 돼. 근데 저처럼 이미 쪼갠 거는 이렇게 색깔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 통일시켜주는 기능이에요. 폴리 그룹 비저블 누르면 이 선택되어 있는 거를 하나로 통일시켜줘요. 왜냐면 직선 파팅 자체는 이 색깔을 나눈 다음에 색깔별로 쪼개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색깔이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으면은 쪼개기 할 때 이 면 단위로 색깔 단위로 다 산산조각이 나요. 그래서 항상 폴리 그룹에서 그룹 비저블 버튼을 눌러서 하나로 색깔을 통일시켜주는 작업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사전 작업이 필요한 거죠. 투시 끄고 폴리 F 키고 그 다음에 그 폴리 그룹 가셔서 그룹 비저블 눌러서 색깔 통일해 주시고 이게 사전 작업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계는 삭제돼야 되니까 델 로어 눌러서 삭제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그 곡선 파팅은 컨트롤 눌러서 마스킹으로 했잖아요. 근데 직선 파팅은 컨트롤 시프트를 눌러서 그 부분 보기 하는 거 있죠. 요거 갖다가 할 거거든요. 우선 일단 이게 복사해 놓을게요.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면 얘도 아까 그 마스크처럼 붓의 모양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마스크는 밑에 거에서 바꿨잖아요. 근데 컨트롤 시프트는 위에 거에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위에 거를 눌러서 들어가시면 뭐 이상한 기능이 막 있는데 다른 거는 다 쓰실 일이 없으시고요. 슬라이스 커브라고 중간쯤에 있어요. 슬라이스 커브 이렇게 곡선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슬라이스 커브 요거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모양이 바뀌어 있죠. 슬라이스 커브로.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를 떼면 원래 붓으로 돌아가고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면 다시 이걸로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는 아까 부분적으로 보기는 거의 쓰실 일이 없고요. 그냥 요거 바꿔서 거의 이걸로만 쓰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얘를 화면에 놓는데 이런 식으로 삐딱하게 놓는 게 아니라 시프트 눌러서 딱 정면이나 정측면으로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를 눌러서 여기 선을 그어주시는 거예요. 선을 긋고 딱 놓으시면 색깔이 나눠졌죠. 위에는 저 같은 경우는 황토색으로 됐고 아래는 초록색이 됐어요. 근데 색깔은 랜덤이에요. 되셨죠? 요거 이렇게 하면은 이 색깔별로 쪼개지는 거예요. 근데 이 선을 그을 때 방법이 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수 많이 하시는 경우가 뭐가 있냐면은 이 폴리에프를 꺼요. 이 상태에서 슬라이스를 하시는 거예요. 컨트롤 시프트를 계속 그어요. 그러면서 왜 안 쪼개지지? 이러고서 나중에 폴리에프 키면은 색깔이 산산조각 났죠. 이것도 쪼개기 하면 이거 하나하나로 다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항상 폴리에프를 키고 보셔야 돼요. 이거를 끄고 보시면 안 보여요. 그리고 슬라이스 커브는 딱 그은 다음에 마우스를 위아래로 움직이시면 얘가 5도 각도로 움직여져요. 5도 각도. 그 상태에서 Shift 버튼을 누르면은 얘가 1도 각도로도 움직이는데 1도 각도는 저희가 쓸 일이 없어요. 저희는 5도 각도로만 움직일 거예요.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컨트롤 시프트 버튼 누르고 있죠. 스페이스바까지 누르면 얘가 위치 이동이 돼요. 이렇게 딱 놓으시면 색깔이 나눠져요. 이게 그룹을 쪼갠 거예요. 해보셨어요? 이해 안 되시면 다시 말씀해 주셔도 돼요. 하고 나중에. 네, 이렇게 색깔을 쪼갰으면은 이제 색깔별로 쪼갠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 또 스플릿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똑같아요. 스플릿에 들어가면 쪼개기인데 대신 이건 마스크된 부분 쪼개기가 아니라 오른쪽 위에 그룹 스플릿, 그룹으로 쪼개기. 왜냐면 얘는 초록색 그룹이랑 연두색 그룹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그룹 스플릿을 하시면 always OK, 되돌리킬 수 없습니다. OK 누르시면 얘도 이렇게 쪼개졌어요. 그 다음부터는 똑같아요. 여기서 지오메트리, 모디파이 토폴로지, 클로저를 해주시면 닫혀요. 얘도 클로저를 해주시면 닫히는데 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면 닫힌 데는 색깔이 다르죠. 그래서 나중에 폴리그룹에서 그룹 비저블을 한 번씩 해주시고 쪼개야 돼요. 안 그러면 여기서 다시 지금 다 쪼개놨는데 스플릿에서 그룹 스플릿 하면은 이 파란색이 또 쪼개져 나와요. always OK. 요런 식으로 요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다시 위에서 멀지 다운 하시면 되거든요. 멀지 다운 하시면은 하나로 합쳐지긴 하는데 요런 현상 때문에 항상 색깔을 통일시키는 밑작업이 필요해요. 얘는. 이게 곡선 파팅, 직선 파팅 되셨나요? 얘도 똑같이 클로저를 해주시고 조금 어렵죠?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얘에서 다리를 한번 잘라볼게요. 예를 들면 얘를 갖다 토르소를 만들어서 그냥 옷걸이 토르소를 쓰려고 여기를 직선으로 파팅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얘를 투시를 끄시고 PERSP 버튼 눌러서 투시를 꺼주시고 폴리 F를 켜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지금 이렇게 색깔이 이미 나눠져 있기 때문에 오른쪽 밑에 막대 메뉴에서 폴리 그룹 비접을 눌러서 색깔을 하나로 통일시켜 주세요. 이렇게 하면 발목 부분도 색깔이 똑같아졌죠.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를 눌러서 여기 들어가신 다음에 슬라이스 커브 버튼을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슬라이스 커브.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쭉 선을 그어주시면 돼요. 선을 그을 때는 이렇게 5도 각도로 움직이고요. 스페이스바까지 같이 누르시면 위치 이동이 돼요. 그래서 내가 자르고 싶은 부분에다가 여기 딱 놓으시면 색깔이 나눠져요. 확대해서 보면은 색깔도 나눠지고 선도 그어졌어요. 그 다음에 서브툴에서 스플릿, 그룹 스플릿. 그렇죠. 그러면 쪼개지긴 쪼개졌는데 여기 빵꾸가 나 있기 때문에 지오메트리, 모디파이 토폴로지, 클로즈 홀스. 얘도 똑같이 지오메트리, 모디파이 토폴로지, 클로즈 홀스 해주시면 쪼개지죠. 이게 직선 파팅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 과자 먹으러 아이고 왔는데 예의가 과자- 많아. 과자 먹으러 왔는데 과자가 없네. 귀여워. 그래서 이게 직선 파팅인데 지금 좀 헷갈리실 수 있으신데 얘는 이제 관절 파팅하면서 계속 보여드릴 거라서 너무 어려워하시지는 않으셔도 되고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은 좀 궁금증이 생기실 수도 있어요. 곡선 파팅에서 여기 사각형으로 해서 직선 파팅하면 안 되냐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여기도 똑같이 직선이 그어지니까. 근데 얘는 보시면 완벽한 직선이 아니에요. 이거에 맞춰서 최대한 직선으로 맞춰두는 거지 얘는 완벽한 직선은 아니에요. 이렇게 직선으로 그어봐야 여기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근데 컨트롤 시프트로 해서 그으시면은 이 사각형을 쪼개면서 직선으로 억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 정확한 직선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다른 기능이긴 한데 파팅을 하면서 제가 그냥 일부러 같이 보여드린 거예요. 저는 너무 많이 쪼갰기 때문에 우선 쓸데없는 거는 지우고, 그러니까 지우는 방법은 이제 대충 아시겠죠? 뺏겨 왔어요. 네, 아래 놔주세요. 오, 이렇게 멋지게 사고일 건 보면 착골 있나요? 매주마다 와. 네, 택배가 많이 와요. 안녕하세요. 아유, 지난주에 택배 착불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 네, 뭐 저 앞으로 계속 올 거니까. 근데 네. 매주마다 네. 택배가 그래서 오면 원래 돈 지갑 놓고 가신다고 하셨었는데 깜빡하셨나봐요. 네. 맞습니다. 재밌어. 5,000 다음 주에 원이었죠. 놀 거야. 5,000원이었죠. 아, 4,000원이었던 것 같은데요? 아, 맞다. 1,000원 놓으신다고 이러셨었지. 네. 그냥 가만히 있을 걸 그랬나? 아주 5,000원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뭐 단톡방을 파달라 막 이래 자기가 카카오페이로 내시겠다 막 이러셨는데 그냥 다음 주에 놓을 수 있는 걸로 얘기가 되셨거든요. 그걸로 과자랑 좀 사고 그래서 제가 사면 되겠네요. 이 상황에서 마스킹이랑 그걸로 이제 쪼개는 방법을 아셨는데 이거 하시는 김에 마스킹으로 좀 더 좋은 기능을 알려드릴게요. 컨트롤 눌러서 사각형이나 라쏘 이런 거 많이 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프리핸드를 써보는 거예요. 이거는 그림 그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다가 뭐 이런 모양을 그리는 거예요. 막 이런 무늬를 만들어요. 붓을 좀 더 작게 하셔서 막 이런 무늬를 막 넣어볼게요. 그 다음에 얘를 컨트롤 누르고 바탕화면에 클릭하면 이렇게 반전이 되죠. 이 상태에서 옆으로 돌린 다음에 얘를 무브로 집어넣는 거예요. 헐. 그러면 이걸 풀르고 나면 이렇게 무늬가 새겨지겠죠. 이렇게 약간 작가의 사인이라던가 각인 같은 걸 새기실 수가 있어요. 이거를 또 응용을 하자면은 예를 들면 팔다리 할 때 나중에 파츠가 여러 개니까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R 뭐 이쪽에 뭐 L 이런 거 각인을 새겨서 파츠를 구분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얘도 또 이렇게 각인을 새기면 나중에 파츠 조립할 때 안 헷갈리시겠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셔도 돼요. 이거 그 뒤통수에 플레이트 그것도 이걸로 하는 거예요? 플레이트요? 네. 아예. 뒤통수에 하는. 뒤통수에 스티커 붙이는 칸이요? 네. 아니요, 그거는 나중에 아예 차집 공간을 따로 만들 건데, 아이고,
그 제 수강생분 중에 일루전 가든님이 계셨어요. 헐 아세요? 들어본 것 같은데. 들어본 것만 하면 너무 기억이 놀라시네. 안. 아 근데 그 리액션이 인형 만드시는 분 네. 아닌가? 맞죠. 되게 그 자작 헤드 만드시는 분이신데 우리나라에서 거의 탑급 작가님이세요. 헐. 근데 시브러시는 응답되기로 해볼게요. 원래 가끔 버벅거려요. 근데 이분 헤드의 특징이 뭐냐면 일루전 가든, 가든이잖아요. 머리에 이렇게 이런 거를 많이 새기세요. 정원을 뒤통수에. 가발 쓰면 안 보이니까 그냥 자기만의 그런 걸로. 그쵸. 약간 근데 이거 다 손조용하신 거예요, 이분. 이런 거. 그런 근데 마스크를 이용해서 하시면 조금 더 이런 거를 쉽게 작업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 퍼티 같은 걸로 시바툴 같은 걸로 이렇게 만드신 건데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거를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아 근데 이것도 있어요. 이게 무브 스케일 로테이트에서는 마스크 안 먹고요. 드로우에서 먹어요. 이렇게 이걸 그었잖아요. 붓을 크게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컨트롤 누르고 여기를 툭툭툭툭 쳐주면 이게 경계면이 연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연해지면은 이게 붓질을 해도 뭔가 좀 자연스럽게 올라가죠. 딱 끊어지는 게 아니라. 근데 반대로 얘를 경계면을 딱 뚜렷하게 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지오메트리 엣지 루프. 여기 엣지 루프. 이거를 또 누르시면은 막 뭐가 많이 나오는데 다 모르고 제일 긴 버튼 있죠. 그러니까 제일 긴 거. 엣지 루프 마스크드 보더 하시면 경계면이 이렇게 딱 떨어져요. 그러니까 아까 그런 각인 같은 거를 새기실 때 이렇게 R 이런 걸로 새기셨을 때 엣지 루프를 누르면 조금 더 깔끔하게 이 모양을 따서 보실 수가 있으신 거죠. 요거는 마스크의 또 다른 기능이에요. 마스크는 다음 주에도 배울 거예요. 손 할 때도 다음 주에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마스크로 이렇게 다 덮어요. 이렇게 다 덮은 다음에 경계면을 부드럽게 하고 로테이트로 여기 꺾어주시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손가락 마디마디를 이렇게 하나하나 다 꺾을 거예요. 근데 요거를 오늘 세 분이나 나오셨기 때문에 이거를 오늘 해버리면 좀 따라오시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이거를 좀 바꾼 건데, 그래서 이거를 지금 미리 보여드리는 이유는 마스크도 다음 주에 한 번 더 보여드릴 거니까 너무 부담스러워 하시지 마시라고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쪼개는 거는 일단 컨트롤이나 아니면 컨트롤 시프트로 영역을 나눈 다음에 스플릿해서 마스크 된 부분 쪼개기 혹은 그룹 쪼개기 하시면 쪼개진다는 거. 그리고 이제 거기서 클로저를 해주셔야 된다는 게 속이 빈 깡통 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우선 요게 그 기능이고요. 조금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발 조형하는 거는 보여드릴게요. 네. 뭐 이런데 이런 거 그냥 검색하시면 많아요. 이렇게 어떤 게 좋아요? 선생님 해주시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끈을 200도의 온도에서 녹여서 한 층 한 층 쌓는 거예요. 또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올려서 이렇게 모양을 만드는 건데. 아 근데 똑같이 나오나요? 네, 괜찮게 나와요. 요새는 퀄리티 되게 좋아요. 이것만 돼도. 그래서 그 제가 이제 그 복제 특강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분 같은 경우는 저처럼 비싼 걸로 출력 안 하시고 이런 걸로 출력하신 다음에 그걸로 생산하세요. 이런 거 한 50만 원이면은 진짜 좋은 거 사요. 아, 근데 진짜 좋은 거 사야지. 저도 좋은 걸로 살 거예요. 장비 욕심만 왜냐면 많아가지고. 우리는 이게 부족하니까 네, 정말 장비 좋은 욕심. 걸로. 이런 거 다. 근데 이제 뽑았는데 완전히 막 손 안 맞고. 그건 설계를 잘못하신 거예요, 사실. 그러려면 난 이제 그게 제일 테스트로 걱정이지. 뽑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언니도 하나 뽑았는데 얼마 내 눈에 아파 보였다는 게 그거예요. 안 맞아. 그럼 선생님 한 번 뽑는데 몇 시간 걸려요? 저 헤드 하나 뽑는 거 보통 10시간. 10시간이요? 뚜껑까지 다 하는데. 와우. 고해상도
하루 자고 일어나야 그쵸. 외출하기 전에 켜놓고 나갔다 오고. 그리고 요즘은 핸드폰으로 그 과정을 계속 지켜보고 뭐 그런 수가 분들도 있어. 계세요. 대박.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 됐다 하면 코드 내리고 원격 보관. 응. 근데 조그만 거는 뭐 한 6, 7시간이면 끝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실리콘으로 뽑아서 이거 본을 뜨는 거예요? 얘를 요런 거를 이제 여기다가 실리콘을 들이부어요. 실리콘 액체를 부어요. 아 이걸로 하는 거예요? 요거는 플라스틱이에요. 실리콘이 그러면 아니에요. 하면 부셔지지 않아요? 원형이죠.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얘로는 이거를 뽑는 거예요. 원형. 네, 이거를 뽑는데 얘는 좀 더 좋은 걸로 뽑은 거고 실리콘은 얘 겉을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얘한테 얘를 빈 통에 이렇게 넣고 이거 본 적 있어요. 네, 뭔지 아시죠? 그럼 이거는 왜 하세요? 이거는 그냥 이런 거를 뽑기 전에 한번 모양을 보는 거예요. 아, 네. 그렇구나. 네,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크기가 어떤지 비율이 어떤지 이런 거 보는 용도. 이건 몇 억짜리 프린터로 뽑은 거래요. 이거 되게 비싼 거예요. 이거 그 복제소에 네덜란드. 네덜란드. 그래서 얘가 회사에서. 자체가 선생님이 별로 할 게 없어. 맞아. 대박. 정말 이쁘게 나왔어. 이거 그러면- 리치 않고 봤어요? 아니요. 우리 그러니까 나와야 우리 돼. 하나 처음에 테스트 출력부터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나와야지 이걸 볼지. 그 질감을 다 봤었어야 되는데. 아, 제가 중간에 한 번 놓쳤네요. 또 뽑을 일도 있을 거예요. 다음 주에 안 나오면 또 엄청난 게 지나갈 그렇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갖고 오려고 해도 막 결석이 나 많으면 잠잘 때 가져오셨어. 제가 또 잠이 많아. 여기 와서 자세요. 그것만 보고 자면 되죠. 이거를 왜 보고 있는지 모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층 한층 쌓는 거예요. 그래서 큰 롤에 플라스틱 끈이 이렇게 잠겨 있는데 그거 사면 한 두세 달을 쓰거든요. 근데 그 끈 한 롤에 한 2만 원 정도밖에 안 해요. 그리고 유지비도 싸요. 야, 이 사람 이거 어떻게 했지? 이것도 아마 공짜로 파는 걸 거예요. 이게 올려져 있어요. 이런 거 뽑는 게. 아, 프리로. 무료 이미지 사이트에서 사진 공짜로 받아 쓸 수 있듯이 이런 거 많이 소스가 올라와 있는. 네. 그러니까 하나하나 되고. 근데 사실 되게 웃긴 게 요새 이제 뭐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3D 프린터를 되게 나라에서 막 지원을 해줘야 이런 사업을. 근데 되게 웃긴 게 사실 저희 같은 사람은 지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우리 같은 사람이 없으면 뽑을 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배제하고 기계 만드는 사람들한테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저희 없으면 사실 이런 것만 뽑고 있는 거예요. 연필꽂이, 필통 이런 것만 뽑고 있거든요. 대한민국 컨텐츠에 투자돼야지. 네. 어. 그런 걸 몰라요, 그 사람들이. 이거 조금 소음이 있어서 잘 때 돌리기는 좀 그래요. 저는 전기도 나가서- 많이 먹잖아. 전기는 뭐 컴퓨터 정도 먹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아무래도 열을 올리는 거 여기엔 200도 정도 올리고요. 바닥은 한 5, 60도 정도를 올려야 돼요. 안 그러면 얘가 떨어지거든요, 바닥에서. 이렇게 나오면 요거 내가 만들고 싶어하는 인형이랑 모양이 괜찮다 하면 이런 걸로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 다듬어서 이걸 복제소에 보내주면 얘를 이제 이렇게 통에다가 놓고 액체 실리콘을 들이부어요. 액체 실리콘이 굳잖아요. 24시간 후에 그걸 잘라내고 얘를 뽑아내요. 그럼 실리콘 안에 얘 모양으로 빈 공간이 있죠. 거기다가 이제 액체 모래- 레진을 모래탄? 그렇죠. 그걸 굳으면 인형이 복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기본적인 기능을 알려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발 조형하는 법을 알려드릴 건데 얘는 제가 직선 파팅은 헤드 뚜껑이랑 약간 무릎 같은데 아니면 다리 같은데 이런데 좀 기계적인 관절 만들 때 빼고는 쓰실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데는 다 곡선 파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해서 곡선 파팅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파팅을 해요. 이런 식으로 파팅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초보 분들이 약간 많이 하시는 실수가 이런 식으로 파팅하시는 경우, 다리를 이렇게 하면은 발목이 되게 관절구가 되게 높아지죠. 근데 실제적으로 관절이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실제로는 요 관절을 통해서 발목이 움직이는 건데 이런 식으로 높이 잡아버리면 서 있을 때는 괜찮은데
발목을 꺾었으면 약간 정강이가 꺾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얘를 조금 이런 식으로 낮게 파팅을 해주시는 게 좀 더 예뻐요. 움직일 때 이런 식으로 모양을 잡아주신 다음에 이 모양을 완벽하게 안 하셔도 돼요. 나중에 관절구를 넣고 거기에 맞춰서 모양을 잡아주실 거기 때문에 이렇게 쪼개면 되는데 스플릿해서 하셔도 되고 복습 차원에서 지오메트리, 엣지 루프, 그 다음 제일 긴 거 엣지 루프 마스크드 보더 누르시면 깔끔하게 떨어지죠. 여기서 쪼개셔도 돼요. 서툴, 스플릿 마스크드 포인트 하시면 이렇게 쪼개졌어요. 그럼 얘는 여기 구멍이 뚫려있기 때문에 지오메트리, 모디파이 토폴로지, 클로즈 홀 막아주시고 얘도 똑같이 클로즈 홀. 근데 이거는 있어요. 그 직선 파팅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 절단면끼리 클로즈를 하면 얘랑 딱 맞거든요, 면이. 근데 얘는 곡선 파팅으로 클로즈를 하면은 안 맞아요, 서로. 지금 이 상태에서는 겹쳐 보이는데 여기 실제로 뽑아서 갖다 대면 안 맞아요. 왜냐면 얘는 위에 서툴이랑 상관없이 그냥 자기 맞고 싶은 대로 막는 거거든요, 각자. 그래서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게 딱 합이 맞아야 될 때는 보통 직선 파팅을 쓰는 거죠. 여기는 어차피 관절구가 들어가면서 모양이 바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래서 여기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 이제 발 조형만 빠르게 보여드릴 건데요. 얘는 그냥 막노동 노가다예요. 그냥 발가락을 하나하나 다 파시면 돼요. 대신 얘를 막 지리메셔랑 단계 같은 걸 많이 해야 되는데 몸통까지 그걸 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제가 발을 잘라서 이제 발만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막 단계를 5단계까지 올린다고 해도 용량이 그렇게 무겁지 않겠죠. 저는 여기서 DM 스탠다드로 엄지발가락 영역을 이렇게 나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살짝 가운데보다 바깥쪽으로 또 영역을 2개로 나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또 나누고 여기를 또 나눠요. 그래서 발가락을 5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하나하나 그으셔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 약간 영역이 삐뚤어지는 경우가 좀 많아서 이렇게 한 다음에 저는 여기서 지오메트리 지리메셔를 한번 돌려줄게요. 지리메셔랑 프로젝트랑 같이 하시면 좋지만 얘는 사실 조형을 굳이 살릴 필요가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지리메셔만 할게요. 지리메셔 원하시면은 프로젝트까지 같이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지리메셔 하시면 여기가 지금 자글자글해지지만 지리메셔를 돌리면 이제 조형 흐름이 메시가 여기에 맞게끔 이제 생겼기 때문에 좀 더 조형이 섬세하게 가능하겠죠. 단계를 높인 다음에 이제 열심히 타야 돼요. 이렇게 계속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고 이제 발가락이 너무 얇아졌다 하시면 이런 식으로 무브로 당겨서 좀 모양을 다듬어 주셔도 돼요. 클레이 빌드업으로 이런 데를 파고 좀 우선 2단계에서 시작을 할게요. 이 발가락 모양을 일일이 다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건 그래서 되게 사실 하기 싫은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커리큘럼상 얘를 일단 조형에 속하니까 앞부분으로 빼긴 했는데 저 실제로 개인 작업할 때는 손이랑 발은 거의 마지막까지 잘 안 해요.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해요. 그리고 좋은 거는 저희는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게 나중에 저장이 되면은 다른 인형을 만들 때도 불러와서 이제 조금 모양이랑 귤만 바꿔줘서 계속 쓰는 거죠. 이렇게 하는데 그 발가락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일자로 내려오다가 끝에서 한 단계 정도 꺾이는 정도가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 이런데 다 물뚱물뚱 하면은 좀 무좀 걸린 아저씨 발 같고, 여기서 일자로 내려오다가 끝에서 살짝 말리는 느낌. 여기서도 오다가 끝에서 살짝 말리는 느낌. 새끼발가락은 살짝 옆으로 눕는데 이렇게 옆으로 눕기 묘사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일자로 하셔도 돼요. 굳이 너무 리얼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주시면서 이거 사실 손주형으로 할 때 되게 까다로운 부분 중 하나가 손발이거든요. 너무 작고 손톱 발톱 이런 거를 묘사를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손이랑 발이랑 아까 주현 씨가 뭐 보크스는 손이 별로 안 예쁘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들기는 어려운데 그렇다고 이게 손발이 안 예쁘다고 인형을 안 사지는 않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손발이 예쁘다고 해서 그렇다고 인형을 사지도 않거든요. 근데 안 예쁘면 약간 그냥 불만으로 쌓이는 정도? 약간 노력한 거에 비해서 그렇게 큰 메리트가 있는 파츠는 아닌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발가락의 형태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이런 데가 아직도 좀 자글자글하니까 여기 지리매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처음에 구로 시작을 할 때도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돼요. 좀 형태 만들고 지리매시 돌리고 이런 반복적으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디테일이 올라지면 그때부터는 프로젝트 하면서 지리매시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눌러서 이제는 여기가 좀 자글자글 거리죠. 그렇죠. 안 자글자글 거리죠. 이제부터는 그냥 노가다예요. 발톱 같은 경우는 댐 스탠다드로 저는 이렇게 파요. 이렇게 사각형으로 파서 이렇게 파면은 옆이 다 찌그러지잖아요. 얘를 이제 무브로 하나하나 모양을 다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발톱만 너무 올라와 있으면 약간 발톱 모좀 걸린 것처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를 좀 판판하게 정리를 해주세요. 발톱도 가운데 부분만 볼록하게, 전체가 다 튀어나오지 않게. 이런 부분도 이렇게 찌그러진 느낌보다는 좀 둥근 느낌으로 전체적으로 따라주시고,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도 정리. 어느 정도 엄지의 형태가 나오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3단계, 4단계에서 조금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약간 5단계 정도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거 때문에 몸 전체를 다 5단계까지 하기에는 너무 불필요한 짓이라 이렇게 발가락 하나 만들었죠. 얘 또 이렇게 보면 이쪽으로 판판하잖아요. 이런 거를 다 무브로 잡아주셔야 돼요. 여기서도 발톱 안 깎은 것처럼 튀어나온 부분 없게 지금 다 모양을 정리. 사실 발 조형할 때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원래는 이쪽 발가락도 마찬가지. 댐 스탠다드로 얇게 발가락 파주시고 무브로 당겨가면서
이 밑에는 사실 굳이 저처럼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발바닥은 그냥 평평하게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여기 불이 필요한 부분이고 거의 신발 신기고 있으니까 열심히 묘사를 하실 필요도 없으신 데다가 묘사 잘못해서 여기 발바닥이 울퉁불퉁해지면 오히려 잘못하면 인형이 이제 제대로 못 쓰이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발바닥은 평평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제 패션쇼 같은 경우는 사실 자립시키는 인형이 아니거든요. 스탠드 없이는 안 세우는 인형인데 보통 일반적인 구간은 자립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자립이 중요해서 발바닥 괜히 만들어서 자립 못하는 것보다는 아예 발바닥은 조형 안 하시는 게 더 좋아요. 물론 조형도 하고 자립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리고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조형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런데 이렇게 확 해갖고 여기 공간 뚫으시는 분들 쪼리 신기려고 그러는데 저는 비추. 왜냐면 굳이 그 예쁘지도 않은 신발 쪼리 신기려고 발가락을 계속 벌어놓고 있으면 따를 때 너무 어색해요. 그리고 이렇게 미세한 틈 같은 게 사실 들어가면은 복제가 좀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복제할 때 그 부분에 이제 실리콘으로 복제를 하는데 실리콘이 그렇게 계속 평생 탄탄한 게 아니잖아요. 몇 번 복제를 하다 보면은 이제 실리콘에서 기름기도 빠지고 그리고 얘가 이제 복제되는 과정 중에서 열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 열에 의해서 실리콘이 계속 변형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얇은 부분은 실리콘이 나중에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은 복제해도 그 부분에 이제 찌끄러기 같은 자국이 남거든요. 그래서 애매한 부분은 아싸리 막으시는 게 더 좋고요. 굳이 여기 발가락 틈을 벌리시려면 크게 벌리셔서 실리콘이 찢어지지 않게끔 공간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요? 네, 여기. 여기를 킷 담아볼까요? 어제 여기서 응. 그 피자 먹고 이랬어서 이렇게 살이 많이 아파 갔다 하네요. 여기 그 혹시 그 태권도 학원인가? 2층에 뭐 그런 거 있어요. 애들 학원. 그리고 지난번에 여기서 애들이 뛰어노는데 어떤 아저씨가 막 진짜 막 소리 지르면서 애들한테 막 화낸 적 있어요. 왜요? 시끄럽다고? 네, 1년 동안 잡았다 막 이러면서 깜짝 놀래가지고 아 많이 영상으로 많이 쌓아놨나 본 것 보다. 같아요. 개 씹는 소리 좀 안 나게 해라. 네, 약간 그런 식으로 되게 깜짝 놀래고 뭐지? 아 너무 애들한테 너무 화내시는데 막 이러면서 요즘 애들 불쌍해. 애들은 튀어놀고 시끄러워도 그러니까 되는데 애들 놀 데가 어딨어. 놀 공간에 차들이 다 주차하고 있고. 저희 때는 다 놀이터 골목골목에서 이렇게 많이 놀았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완전 꼼꼼하게 예쁘게 작업을 하지는 못하는데 약간 우와. 뻔뻔하게 그래도 약간 발 같긴 하죠. 네. 응. 약간 얘네 두 개는 약간 옆으로 눕는 느낌? 응. 자, 우리 아들은 크로스를 내가 너무 어렸을 때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신발이요? 응. 발가락, 새끼 발가락 완전 돌아갔어. 이렇게. 완전 이렇게. 그래서 넓은 신발을 많이 시키지 않아야 돼. 나중에 애기에. 예전에 큰 안 좋아. 신발 큰 거 시키면 발도 커진다고 그래가지고. 네. 진짜 넓어. 발이 이렇게 도둑발이라고 옛날 진짜 어른들은 그거 맞춰져요. 새끼 발가락이 너무 안 예뻐져. 그래서 어느 정도 신고 나면 안 신겨야 돼. 성장할 때. 저는 발 예쁘다는 소리를 은근히 많이 들었거든요. 뜬금없이 사람들이 저보고 발이 예쁘대요. 제가 막 맨발로 입고 이러면. 근데 제가 63 빌딩에서 알바를 했었어요. 근데 계속 서 있어야 되니까 여기가 이렇게 나중에 벌어져요.
하도 이렇게 바닥에 눌려갖고. 그리고 저는 맨날 신발도 스니커즈 같은 거 신으니까 발바닥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돼요. 이 두 개가 약간 벌어진 느낌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막 그 미국 드라마 보면은 엄지발가락이 기니 두 번째 발가락이 기니 뭐 그래서 헤어졌니 막 이런 시덥잖은 얘기 부모님이 하는 거 부모님이 그래서 뭐, 안다. 맞아. 아직까지. 뭐가 길면 손가락으로.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취향껏 이렇게 취향껏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칼발이라고 해서 저 엄청 칼발이에요. 그거를 좀 여자분들 좋아하잖아요. 그 그래요? 스틸레토 같은 신잖아. 스틸레토 같은 거 신을 때 예쁘게 들어가잖아요. 발이. 그런가? 약간 좀 발이 길어지니까 옆은 폭은 좁은데 그래서 큰 그건 사이즈를 맞아. 신게. 그래서 약간 이런 그러니까 신발 여자 같은 경우는 신발 모양 자체가 이렇게 앞굽이 되게 뾰족하게 돼 있어서 그런 칼발을 조금 예쁘게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런 모양도 되게 중요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발 모양도 중요하지만 사이즈 호환이 제일 중요해요. 그 왜냐면 인형 신발 같은 경우에 제 신발보다 더 비싸거든요. 막 하나에 막 비싼 거는 막 7만 원 하고 막 이래요. 근데 그거에 맞추시는 게 좋은 거죠. 왜냐면 제작하려면 더 힘드니까. 근데 여기 오늘 안 오셨지만 여기 애니하우스 작가님 같은 경우는 가죽으로 신발을 잘 만드시니까 그런 분에게는 조금 문제가 안 되지만 저희가 굳이 신발까지 다 만들려면 너무 신발도 그렇고 뭐 가발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일일이 다 만들려면 손이 너무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호환되게끔 작업을 하시는 게 좋고요. 내가 꼭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호환이 되면은 그 고객층이 조금 더 쉽게 접근성이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신발을 얘도 신길 수 있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 인형을 하나 삼으로써 내가 얘에 맞춰서 신발, 가발, 옷 다 사야 된다 하면 사람들이 좀 많이 꺼려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신발 같은 경우는 조금 한두 개 사서 테스트 출력 단계에서 몇 번 신겨보시면서 모양을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 거 같은 경우는 패션돌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약간 저는 워낙 리얼계를 좋아하니까 발 모양을 이런 거 넓은 거 할 때는 단계를 낮춰서 무브로 약간 막 이런 식의 발 모양을 막 했었어요 처음에. 근데 신발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옆에 뼈를 다 이렇게 다시 깎아냈어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하시면 어느 정도 발 모양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거에서부터는 이 정도 나왔으면 이제 계속 디테일 싸움이에요. 내가 원하는 예쁜 모양이 나올 때까지 계속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지루해서 저는 거의 마무리 단계까지 안 하고요. 요 밑에도 사실은 이렇게 묘사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까지 그냥 아예 통짜로 막혀 있는 경우도 많아요. 여기 발바닥을 굳이 인형 발바닥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많지 않아서 이런 식으로 하시고 이 발가락도 묘사를 하시고 싶으시면 여기마다 동글동글하게 끝에 이런 식으로 그러시면 좋으시겠죠. 제가 인형 발 사진 하나 보여드렸었나요? 아니요. 그 거미 같은 손이랑 아니요. 안 보여드렸나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시면 대충 방법론적인 건 아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모양이 되면 안 돼요. 전체적으로 평평해야 돼요. 이 밑에 면이. 그래야 자립이 잘 그쵸. 되나요? 네. 안 그러면 이런 거에서는 약간 저도 안 해본 방법이긴 한데 응용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마스크로 여기를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부분을 조금 눌러주시면 약간 이렇게 응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면 오히려 이렇게 경계면이 남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런 건 약간 단계 낮추고 했어야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원래 건강한 발이면
여기가 들어가겠죠. 평발이 아니면. 그러니까 여기 한 덩어리, 여기 한 덩어리, 여기 이어지는 거. 그래서 여기가 살짝 들어가요. 근데 이것도 잘못하면 자립을 못하기 때문에 잘 결정을 하셔서.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이게 두꺼워지면 신발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무브 같은 걸로 이런 식으로 발바닥을 좀 납작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그 지금 얘의 발이 출력은 안 했는데 이렇게 됐다가 어떤 사람들이 보고 얘 발이 너무 두껍다고 해서 이렇게 좀 낮춰서 다시 했거든요. 이런 게 좀 편하죠. 지브러쉬로 하는 거는. 이렇게 하시고 그 바디 조형할 때 했었지만 이런 데서 이런 아킬레스건 같은 거를 좀 묘사를 하셔도 좋고요. 여기 이런 거는 나중에 관절 구 넣었을 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말씀드리자면은 안쪽이 더 위에 있고 앞쪽으로 있고 바깥쪽이 더 뒤쪽 아래쪽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 뼈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얘를 피해서 묘사를 하려다 보니까 이제 굴을 되게 위로 잡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럼 이제 발등이 좀 꺾여 보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엄지발가락이 좀 휘어 보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뼈대가 있잖아요. 근데 얘네가 다 무조건 일자로 가는 게 아니라 얘는 살짝 이쪽으로 올라와요. 그래서 발등이 이쪽이 가장 좀 높고 이쪽으로는 깎여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면이 조금 잡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를 모르고 여기를 전체를 다 이렇게 하면은 발이 좀 부어 보일 수가 있죠. 이런 거는 넓은 부분부터 단계를 낮춰서 이렇게 지금 단계를 높이시면 자국이 또 남는데 또 다시 부드럽게. 근데 이런 발등의 뼈 같은 경우는 남자 인형이 아니면은 거의 생략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팔다리는 되게 미끈하게 만들었는데 여기면 뼈대가 있으면 되게 이질감이 들고 말라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막 리얼하게 이런 거 다 했다가 나중에 좀 다시 갈아냈었어요. 요게 이런 식으로 발 조형하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게 많이 거슬려서 발톱이 다 찌그러졌잖아요. 이런 거를 다 하나하나 다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발 조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노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천천히 세워라 내어라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관절이 들어가야 될 텐데 이렇게 좀 높이 좀 낮춰주시고, 관절 같은 경우는 똑같거든요. 치아 할 때처럼 서툴 추가할 거니까 업핸드, 그 중에 구 불러오시면 돼요. 그러면 구가 불러와졌죠. 얘가 엄청 크게 불러와졌는데 얘를 스케일로 작게, 얘는 대칭 안 키고 하셔도 돼요. 왜냐면 한쪽에만 배치를 할 거기 때문에. 얘를 크기를 엄청 작게. 근데 이거는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이거는 안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고 그냥 방법론적인 것만 알려드릴 거예요. 왜냐면 이 구 사이즈를 함부로 했다가는 나중에 발목 부분 몸에다가 크기를 잘못 낄 수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정확한 구 파일을 나중에 다 드릴 거예요. 1mm 단위로 한 5mm부터 한 45mm까지 제가 1mm 단위로 구를 다 드릴 거니까 구를 쓰시는 게 좋고, 지금은 그냥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단 2mm 구로 작업을 할게요. 얘를 배치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고, 얘만 맞추는 게 아니라 얘가 아니죠, 얘죠. 요거랑 좀 어느 정도 크기를 맞추시면 돼요. 근데 이거 배치하시기가 처음에는 조금 힘드실 거예요. 너무 크면은 이제 발목이 너무 두꺼워 보이고 작으면 또 안 예쁘고 이래서 요거를 한 다음에 만약에 이 구가 정확한 구다 하시면 이 구에 맞춰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는 게 맞아요. 이렇게 울퉁불퉁한 부분도 정리를 해주고, 단계가 너무 높아서 잘 안 먹죠.
이런 뒷부분은 조금 더 뚫어주시면, 그래서 아킬레스건을 살리기가 힘들어요. 발목을 좀 뒤로 움직일 수 있게 하려면 이런 식으로 뒤에 공간이 있어야 돼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도 좀 더 자연스럽게 살이 올라오게끔. 그리고 저희는 굴을 한쪽만 만들었으면 왼쪽을 기준으로 오른쪽을 동작시킬 수 있죠. 지오메트리, 모디파이 토폴로지, 미러 앤드 웰드, 이거를 누르시면 왼쪽 기준으로 오른쪽에 동기가 돼요. 그 다음에 대칭 키시면 돼요. 그럼 이게 기본 파일이죠. 근데 모양이 조금 마음에 들지는 않아서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럼 이게 원래는 커리큘럼 상으로는 이게 오늘 수업 내용이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 시간이 좀 남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로 하일 만드는 거랑 하일 발 만드는 거랑 발레발 만드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얘를 듀플리케이트해서 복사해 놓을게요. 얘를 또 쓸 거니까. 그래서 얘를 안 보이게 해놓고서는 얘를 로테이트로 확 꺾는 거예요. 확 꺾은 다음에 저희 마스킹 배웠죠. 발가락 부분만 라쏘로 이렇게 선택을 하세요.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르고 바탕화면 클릭하시면 반전되죠. 그 상태에서 컨트롤 누르고 여러 번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클릭해 주시면 경기면이 부드러워져서 좀 움직였을 때 좀 자연스럽게 움직여요. 여기 이 각도에서 로테이트로 꺾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좀 각도가 삐뚤어졌는데 이제 옆으로 잡혀서 삐뚤어졌죠. 다시 한번 긋볼게요. 이렇게 긋고 여기서 이렇게 매치를 한 다음에 무브로 이 상태, 로테이트 상태에서 이 무브로 바꾸시면 요건 그대로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 얘를 잡고 위치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컨트롤 풀러주시고 이번에는 이 뒤꿈치 부분만 선택을 한 다음에 또 컨트롤 누르고 바탕화면 클릭해서 반전, 그다음에 또 부드럽게 이어준 다음에 로테이트로 살짝 이런 식으로 꺾어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르고 바탕화면 드래그 하면 풀리죠. 그 다음에 단계를 낮춘 다음에 이런 부분을 쭉 풀어주시는 거예요. 스무스로. 스무스로 쭉 풀어주세요. 그러면은 키를 신는 그런 발 모양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 저희는 저희가 이렇게 뼈대로 움직이긴 했지만 얘가 진짜 뼈를 인식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임의로 움직인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움직인 게 아니에요. 여기에 맞춰서 다시 조형을 손 봐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뒤꿈치도 만약에 나는 더 키를 신었다 하면 여기를 좀 더 그냥 일자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런 데를 더 파서 발목이 좀 더 이렇게 발바닥이 좀 더 휘게 하셔도 되고, 이런 부분도 좀 더 길게 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는 약간 키를 신었을 때 그 약간 발의 긴장감 같은 거를 표현하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를 이렇게 발등이 조금 올라 나오게 이렇게 조금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선 같은 것도 뼈가 서겠죠. 이런 식으로 약간 이런 뼈 같은 거를 조금 표현을 해주면 발의 긴장감이 조금 해서 이제 약간 키릴 같은 거 신었을 때 좀 더 멋있는 발이 될 수 있어요. 요새는 또 이제 뭐 키릴 같은 게 뭐 포르셋이다 뭐 이렇게 하시는데 인형이니까. 그리고 막 되게 리얼하게 하고 싶다 하시면 이런 부분에 약간 접힌 주름 같은 거 묘사하셔도, 이런 식으로 약간 접힌 주름 같은 거를 묘사를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시면 발 하나 만들었지만 키리를 만드는 거는 금방이죠. 그래서 발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그거를 계속 두고두고 쓰시면 좋아요. 이런 식으로
일발이 됐어요. 이런 발바닥 같은 것도 좀 더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일발. 그쵸. 그 다음에 만약에 얘를 갖다가 이제 얘 끄고 뭐 애기발로 만들고 싶다 하시면 나중에 이렇게 무 같은 걸로 조금 이렇게 작게 하면서 좀 둥글둥글하게 하면은 또 재활용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할 거는 발레발 같은 경우는 그 제가 외주 받은 데에서도 약간 발레 인형을 만들고 있거든요. 얘를 확 뒤로 빼요. 그 다음에 구에서 위치를 다시 잡아주는데 원래는 약간 이런 위치였다고 하지만 사실 얘를 살짝 발 길이를 짧게 해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같은 신발을 이렇게 신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발 길이가 정확하게 맞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얘를 왜 이렇게 하냐면은 구가 앞쪽에 있었는데 여기 확 당겨지면서 구가 뒤로 가기 때문에 발이 엄청 길어 보여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얘를 발을 살짝 좀 짧게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얘도 단계를 낮춘 다음에 이거를 다 부드럽게 이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발등이 약간 둥글게 말린 느낌? 물론 이제 어른일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막 뼈 튀어나온 거를 묘사를 하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만드셨으면 이제는 이 발가락 부분만 마스킹을 한 다음에 또 반전 툭툭 치신 다음에 로테이트로 얘를 이렇게 살짝 꺾어주시는 거예요. 얘가 너무 들어갔으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발레발을 표현을 하셔도 돼요. 얘는 이렇게 되면 사실 발목이 조립이 불가능하거든요. 여기 종아리 때문에. 이런 데는 더 많이 파주셔야 돼요. 이런 형태로 나가게 만드시면 발레발이 되죠. 약간 아트돌 쪽에 그런 예술 인형 쪽에 발레발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남자 인형도 그렇고 여자 인형도 그렇고. 그래서 기본 뼈대로 이제 만들어주니까 쉽죠. 이걸 하나하나 따로따로 만드는 게 아니니까. 이게 발레발. 발 하나를 만들어서 그거를 복사해서 이제 계속 다른 발을 만드시는 거죠. 이렇게 됐죠. 이걸로 커리큘럼은 끝. 네. 어렵죠. 근데 이거는 사실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귀찮은 작업이에요. 노동을 많이 해야 되는 작업. 그래서 저도 막판까지 안 만들어요. 얘는 너무 귀찮아서. 많이 어려워가지고. 우리는 얼굴이나 네. 발이나 똑같아. 근데 사실 다음 주에는 손을 배우겠지만 손 같은 게 사실 손조향하기 진짜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작업하는 도중에 부러져요. 손가락이 계속 부러져요. 그리고 복제하고 나면 다 부러져서 나오고. 그래서 컴퓨터로 작업할 수 있는 게 되게, 그래서 제가 아무리 몸 같은 게 만들기 귀찮아도 손이랑 머리는 지브러시를 활용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손가락, 손도 마찬가지로 지금
발을 만든 거를 기본 발을 갖고 좀 변형을 해서 다양한 발을 만들었잖아요. 손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만들었으면 나중에 이제 마디 하나 꺾어서 뭐 요런 손도 만들고 뭐 요런 손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발 예쁘게 만드시는 분이 계신데 발이 뭐지? 네일인가? 잠시만요. 우선은 이런 발 뭐 보여드린 줄 알았는데 안 보여드렸다고 하시니까 발 그죠? 발가락이 너무 기니까 약간 사실 좀 얘는 파였네요, 선생님. 네,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근데 이분은 자기가 직접 복제하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괜찮은데 엄지발가락이 조금 작은 거 빼고는 저는 너무 예쁘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보통 네. 복제손은 이런 거 귀찮아하죠. 그리고 발이 이런 크다. 그리고 얘는 지금 전신이 다 근육질인 인형이라 이런 뼈를 묘사를 해도 괜찮은데 만약에 여자 인형이 이런 거를 묘사하면 다리는 되게 막 젊은 여자 같다가 갑자기 발이 그냥, 할머니처럼 보이는 거죠. 약간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 사실 근데 이거 되게 약간 발 되게 잘 부러질 것 같아요. 발가락 부러질 것 같죠. 잘못하면 바지 입히다 이렇게 걸리면 그런 문제도 있어요. 손도 실제로 그렇거든요. 손가락도 이런 발 약간 거미 손도 그렇게 만드세요. 손 봤던 것 같아. 그냥 저걸 보면서 선생님 손이 훨씬 더 예쁘네?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 너무 길어. 좀 되게 길죠. 응. 아마 뭐 수구 선수나 약간 이런 운동 선수 컨셉 같은데 이렇게 조형한 다음에 이런 데다가 이제 파스텔 같은 거를 조금씩 올려서 칠하는 거예요. 손톱 같은 것도. 이거 약간 여자들 그 옛날에 프렌치 네일 약간 그런 느낌이죠. 이것도 되게 좀 거미 같이 조형 스타일인 거죠. 근데 되게 완성도 되게 높게 잘 만드셨잖아요. 뭐 본인들의 취향을 떠나 이런 것도 되게 이거 리틀 모니카 거 아니에요? 아닌가? 리트모니카 잘 아세요? 네. 저희 지난 기수에 리트모니카 원영사님 계셨는데. 그래서 막 해도 나눠주셨다고. 네 맞아요. 그 왜 이제 없었을까? 리페인팅 수업하실 때 이제 쓰시라고 그분이 안 쓰는 헤드들 주셨었죠. 이거 기 같은 거 자료 보시면 돼요. 이거 단가? 리페인팅 수업 들으시려면 이거 야. 그때 본 거 아니에요? 눈썹 붙인 거죠. 네 눈썹 붙이고 저거 눈도 그리신 거? 눈도 그리시고 야. 여자죠. 네, 같은 헤드인데 메이크업이 다른 네, 걔랑 틀리네. 이렇게. 뭐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검색하려고 했는데 생각이 안 나네요. 우선 이 발을 보고 계세요. 그 작가 이름을 제가 막 러시아 작가 이러면 이름을 못 외워가지고 M자가 들어갔던 것 같은데 안 나오네. 그러니까 이분은 발을 더 쪼개갖고 발에 관절을 넣으신 분이 계시거든요. 대박. 발에 관절을 넣으면은 네, 발가락이랑 다 움직이는 움직여요? 거죠. 근데 쓸모가 그치? 있나? 그치? 쓸모가 있나? 그거 진한 발가락인데? 지나가지고 막 손가락이면 관절이면 괜찮은데 네, 발가락은 뭔가 쓸모가 없어. 손가락은 그건 이제 가운데를 발이 그냥 힐발도 됐다가 평발도 됐다 하는 거죠. 그럼 그 발 몸통에도 그 관절이 있겠네요. 그쵸, 네. 발등에. 네. 엄청 섬세하게 야. 만들었네. 근데 그렇게 하면 모양이 별로 아니고. 맞아요. 네, 근데 이름이 말 맞는데 말 안 나왔지. 이분이거든요. 이름이 제가 모델만 하죠. 읽을 줄은 모르겠어. 이분도 되게 유명한 러시아 쪽 작가, 러시아인지 아무튼 그쪽 같은데
보시면 손도 손가락 관절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되게 외국 모델 빼다 박은 것 같아요. 이쪽에. 와. 그러니까 남자 어깨도 모델이네. 쪼개져 있죠. 어깨도 남자네. 쪼개져 있고 목도 쪼개져 있죠. 그리고 눈도 크게 눈도 이상한 저희 눈 색깔도 것 같지 틀려. 근데 이런 인형은 되게 리얼하다. 옷 입히는 것보다 벗겨놨을 때 멋있는 인형인 거죠. 눈 색깔도 틀려. 고양이도. 와, 되게 리얼하다. 와. 러시아 분들 인형이 왜 뜨는지 아시죠? 러시아인 네. 같아. 네. 저기 오른쪽에 네. 그 모델 아니에요? 여자. 얘요? 네. 젬마워드 닮았죠? 아, 네. 젬마워드라고 있는데 베이비 페이스 모델의 아, 유행을 맞아요, 시키신 이분. 분이에요. 근데 이 사람 닮은 인형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와. 눈과 이런 눈 사이가 뭐 독특하네. 네? 눈과 눈 사이가 뭐 이 사람 그 포토샵하는 그 사진 그 샘플로 나오지 않았어요? 아 막 그런 자료로도 되게 많이 아, 쓰이고 맞아요. 캐리비안 해적에서 인어공주로 나왔던 머메이드로 나왔던 분이에요. 배우예요? 모델인데 이제 모델 배우 겸 활동도 한 배우? 거죠. 근데 이분 되게 애기같이 생겼는데 키가 막 181에서 좀막 아. 이질감이 들거든. 어깨도 되게 넓죠. 아. 근데 목소리는 되게 낮아요. 약간 남자 목소리 같이 나오는데 워낙 매력적으로 생겨서 닮은 인형 되게 많이 나왔었고 아까 포포비 돌 있잖아요. 그 쌍둥이 작가 이분들에서도 닮은 인형 있어요? 이런 것 인형도 입 모양 같은 게 아, 이런 그러네. 오리 입술 닮은 거죠. 그리고 데보나오키라고 아세요? 그러니까 독일이랑 일본 혼혈인가 하는 유명한 모델이에요. 되게 이 특이한 사람도 이 사람 포토샵. 닮은 인형도 많이 나와. 네. 저 포토샵 연습할 때 이 사람 얼굴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왜요? 샘플로 많이 쓰이는 특이해? 아니 독특하나? 되게 샘플로 많이 자료로 많이 들어있어? 나왔더라고요. 통통하니 독특하네. 네. 동양계. 요 포포비에서도 이제 이 얼굴을 닮았다. 되게 많이 닮게 나와서 요런 거 보면 되게 닮았지. 그러네. 모양이랑 눈매가 닮았네. 얼굴형이랑 이런 그 인형 쪽에 좀 영향을 많이 준 모델이 젬마워드랑 데보나오키. 그래도 아까 젬마워드랑 닮았잖아요. 입이랑 맞고 신조도. 그러네. 와. 그리고 아까 그 제일 비싼 엔선티드도 그 러시아 작가 그 도자기 인형 있잖아요. 거기도 닮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젬마워드는 많이 참고하시는데 지금은 너무 많이 참고해서 조금 식상한 느낌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게 캐리비안 해적에서 나왔던 장면이 이네요. 사람 잡아먹는 되게 유명했었어요. 특히 한 10년 전쯤에 엄청 유명했는데 이 사람이 히스레저랑 사귀었나? 근데 히스레저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얘가 막 되게 그런 슬럼프에 빠지고 한동안 활동을 안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이런 거 완전 애기 얼굴. 근데 계속 보다 보니까 이쁘다. 처음엔 되게 특이하게 생겼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보다 보면 그냥 밋밋한데 자고 보니까 있고. 약간 이제 이런 거를 계속 보다 보면 영감을 어디서 받았는지 이게 좀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손가락 같은 문제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러니까 마디 꺾은 건 아닌데 좀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게끔. 그러니까 큰 인형 같은 경우는 마디 꺾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거 3D 프린트로 뽑은 거 같죠? 근데 이런 거 하면은 고무줄이 너무 작아서 조금 쉽게 망가질 수 있어요. 되게 동양인 얼굴을 많이 따라해요. 사실 젬마워드도 얼굴이 좀 동양적인 느낌이 있어요. 평면적이잖아요. 서양인치고 되게. 근데 아까 넓고. 그 인형은요 굳이 목을 네. 또 한 번 잘랐잖아요. 네. 안 예쁜 것 같아. 꼭지 치료할 목을 때. 어떻게 이렇게 할 때? 네. 아. 그 이분들은 옷발보다는 그냥 그 자체를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 약간 가동성 위주. 그렇죠. 네. 이렇게 발 보시면 제가 아까 신발하면서 나눴던 부분들이 여기 이렇게 발가락이 통째로 얘도 마디는 아니지만 통째로 움직여서 실발이 될 수 있게끔 만드시는 분이세요. 관절이 되게 이런 사람 같은 포즈가 되니까 쪼개서 발 여기 보시면 나눠져 있는 게 보이시죠? 옛날엔 뒤꿈치가 움직이는 인형도 있었거든요. 여기였는지 다른 데였는지. 이런 발레발을 많이 하세요. 작가들이, 연들이. 이렇게 손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나 두 개 정도만 마디를 나눴죠. 한 군데 두 군데 라인을 여기 끝에는 안 나누고. 근데 이렇게 하면 사실 손가락이 막 회전되고 막 뒤죽박죽 돼서 한번 사진 찍을 때만 막 이렇게 다 돌리고 맞춰줘야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예술 인형으로서는 이거는 발 관절하기 전인가 보네요. 이런 식의 여기 뒤꿈치에 관절이 들어가서 평평한 발을 할 때는 뒤꿈치를 좀 납작하게 하고 힐발을 할 때는 이렇게 내리고 이런 식으로 발을 많이 만드실 수 있어요. 근데 발은 특정 각도에서는 좀 어색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발의 그 긴장감이 달라지기 때문에. 되게 유명한 아, 그걸 작가거든요. 긴장감이라고 표현을 하는구나. 그게 맞네. 저는 요새 막 텐션이라는 표현 쓰는 게 좀 이상해요. 막 TV에서 뭐 긴장감. 하이 텐션 막 이러잖아요. 좀 본말이야 저게. 막 이런 발레발 왜 하는지 알겠죠? 예쁘죠? 네. 이거 진짜 발 아니에요? 인형 발이에요. 어? 여기 관절 우와. 있잖아요. 색칠을 진짜 리얼하게 한 거죠. 와. 여기 이제 홈을 파서 리본 같은 걸 넣어서 약간 좀 진짜 버리면 큰일 나겠다. 진짜 발. 색칠을 리얼하게 한 거죠. 이것도 이야. 이런 식으로 조금 아파 보여. 아트 인형은 약간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식으로 복제해달라고 하면은 한국 아저씨들은 되게 싫어하죠. 이거 복제 어떻게 하냐 욕하겠죠. 그렇지. 약간 그런 걸 눈치 보면서 만들게 되더라고요. 복제는 아저씨밖에 없나 봐요. 보통 보통 아저씨 이게 기계가 응. 이렇게 무거운 맞아, 거를 이게 들고 커. 막 해야 되기 때문에 여자가 하는 거는 못 본 것 같아요. 저는. 저번 시간에 우리 여자 선생님인데 귀여운 여자 저기 나이 아주 젊은 선생님이 있어. 복제를요? 네, 가르치는데 아. 아주 친절하게 그 비 아주 친절하게. 근데 거긴 헤드만 해주잖아요, 그렇죠? 헤드만 그래서 했어. 근데 바디 그러니까요. 같은 경우는 응. 막 이만해지니까 맞아. 그리고 레진을 들이붓고 그 탈보기를 돌리면은 응. 탈보기가 공기 기포를 빼주는 맞아. 거거든요. 근데 그게 레진이 부글부글 끓어요. 응. 약간 물 끓이듯이 팍팍팍 뛰면서 막 사방으로 튀거든요. 근데 이게 뚜껑이 있어도 막 좀 무서워요. 그래서 근데 그거가 서울에서 그게 나와요. 사업자가 나와요. 안 나올 것 같은데 그게 유독물질 그 가스 같은 거 나오고 그런 거라서 그런 식으로 사업자를 안 내지 그냥 않으셨을까요? 하시는구나. 그냥 그거 인형 뭐 인형 에어만 회사 뺀다 생각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실 것 같은데 근데 뭐 산업 폐기물로 막 따로 버리고 이런 거는 본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이 레진이 치과에서 쓰는 이빨 흰색으로 떼올 때 쓰는 거랑 같은 재질이거든요. 이런 손발 자료도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저기 사이트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선생님 그 사이트를 좀 저는 그런 거는 없고 저도 지금 뭐 지금 찾아봐야 인스타 되잖아요. 이런 네, 인스타거든요. 이 아이디를 적어놓으시던지 찍고 계시죠? 영상에 네. 찍혀 있어요. 요거 MARMITESUE 이거 이런 것도 하나 이렇게 리스트로 URL만 모아놓으시면 좋은 자료를 될 수 있어요. 참고하라. 저도 맨날 아, 헷갈려요. 되게 번거로울 것 같아. 한번 쫙 모아놓고 근데 클릭하면 저는- 갈 수 있게. 이분들을 제가 팔로우를 안 하고 있어요. 아. 괜히 왜냐면 괜히 시비가 붙을 수도 아, 있잖아요. 따라한다고. 네, 그거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비슷한데 여기 팔로우도 돼 있네 이런 네, 식으로. 그럴까 봐 저는 그냥 아. 안 해요. 그리고 이런 걸 자꾸 보다 보면은 부계정 동생 계정 누나 계정 안 쓰는 거. 자꾸 보다 보면 저도 모르게 이런 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많이 안 봐요. 근데 옛날에 누가 어깨 관절을 이렇게 나누는 거를 했어요. 아까 여기도 어깨 관절 있잖아요. 근데 딴 사람이 비슷한 관절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로 막 싸우는 거예요. 따라했다 안 따라했다 하면서 막 되게 유치하게 네가 내 거만큼 어깨 관절을 예쁘게 못 만드니까 질투하는구나 막 이러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실 제 거 따라하는 사람들도 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넘어갔거든요. 근데 좀 예민할 수는 있죠. 작가들 저렇게 나누어진 건들은 이렇게 앞으로도 구부러지고 그쵸, 그런 요런 건가? 거. 요런 거. 이렇게. 네. 요 포즈.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이렇게. 네. 그 개그우먼 장도연 씨가 막 이렇게 하는 포즈 있잖아요. 되게 웅크리. 네. 그런 거. 되게 사랑스럽다. 그래. 되게 개성 있죠. 사람 같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인형을 아싸리 완전 아트 인형으로 만들면 옷, 신발, 가발 다 자기가 직접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런 식으로 작가가 확 뜨면은 이 인형을 한두 개씩 사서 옷 만드는 사람들이 이 아. 의상을 만들어서 팔아요.
근데 메이크업도 진짜 상세하죠. 잘했다. 완전 리얼한데. 안구도 이만한 거는 안 팔거든요, 기성품으로 잘. 맞춤 제작했거나 직접 그래야겠죠? 만드시거나 이런 거예요. 안구 만드는 것도 재밌어 보이던데. 그것도 특강하면 좋겠는데 네. 없더라고요, 잘. 사라수님한테 나중에 부탁하면 할 수도 있는데 그분이 안구도 만드셔서. 그리고 이런 거는 이분이 만드신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사가서 아마 사진을 보내준 거예요. 완전 스타일이 다르죠, 메이크업 그럼요. 스타일이. 사진 찍는 스타일이. 이거 팔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건 어깨 관절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것도 제가 아는 다른 작가분이 이제 사가서 이제 리페인팅 한 거죠. 가발 팔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인형 하나 사서 이 인형의 고객들한테 자기가 가발도 팔고 가발, 의상도 어. 팔라고 사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인형은 얼마 해요? 보통 메이크업 같은 거 안 한 누드가 한 200만 원 정도 할 것 같은데. 네. 근데 러시아는 조금 더 쌀 수도 있어요. 러시아가 물가가 그렇게 비싼 나라는 아니라 한번 볼까요? 할 수 있어. 빨리 할 수 있어. 아 근데 이거 나중에 싸게 디스 카운트해서 저희한테 좀 인맥하리로. 제가 옛날에 봤을 때 막 거의 200만 원 가까이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아 근데 관절 되게 많아가지고 비쌀 것 같아. 근데 이런 거 사려면 거의 오르는 것 같던데. 아 맞아요. 그러면 되게 가격이 오를 아. 것 같이 못 생겼어. 구하는 거는 오르더라고. 맞아요. 한정판 같은 거는 사둬야 돼. 그래서 그래서 막 줄 서고 난리치더라고. 막 프리미엄가도 막 붙어가지고 네. 이런 20만 바디 원에 사서 100만 원에 팔고. 너무 좋네. 그렇게 비싸진 않네요. 그게 얼마야? 달러로 940불이니까 90. 100만 원. 100만 원 정도 하는 거죠. 달러가 또 많이 내려갔더라고요. 아니 200만 원 부르니까 100만 원이 싼 거지. 맞아요. 안 그래요? 지금 100만 원이 이제 그럼 지금 저희 수업료가 지금 얼마나 싼 겁니까? 배워가지고 여러 개 만들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사실 색칠 아무것도 안 한 거. 메이크업 같은 거 안 돼. 근데 메이크업 값이 한 근데 20만 원 할 것 같은데. 메이크업은 사실 한국 분들이 더 잘해요. 그래요? 중국이랑 한국 분들이 메이크업도 더 잘해요. 나 근데 메이크업이 외국인들이 약간 더 독특한 그런 좀- 거는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더 이렇게 뭔가 고급져 보이는데. 한국 분들은 이게 아 대중적인 근데 약간 그런 한국 사람들은 약간 좀 비슷비슷해요. 메이크업. 맞아. 왜냐면 팔리는 스타일이거든요. 한국 시장에서. 약간 근데 귀엽게. 많이 안 한 듯 하면서 네. 깔끔하고 깨끗하면서 뭔가가 여기 독특하죠. 볼 잔뜩 핑크빛 들어가. 맞아요. 제 인형이 그래요. 볼 빵빵하고. 제 인형이 딱 애들. 그래요. 그런 거 좋아하더라고. 이런 거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많이 보시면 남자 인형은 얼마지? 한 100 얼마 할 것? 120? 좀 더 비싸겠죠, 얘가? 가격이 같네요. 여기 진정한 남녀 평등을 주던. 근데 여기가 러시아라 다른 다른 막 미국이나 이런 데보다 물가가 싼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또 관절이 들어오면 있구나. 관세가 붙으니까 사실 이런 거는 관세가 엄청 관세? 많이 나죠. 100만 원이면 맞네. 뭐 10몇 프로 붙으면 와, 여기 이렇게 이거 관절 봐. 쪼개져 있죠. 아 진짜 조립하기 엄청 힘들겠다. 텐션이 아니라 약간 좀 플라스틱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연결되는 연결된 거 아니에요? 부분도 있는 것 그럼 같아요. 부러지면 끝장나는 거 텐션들이 아니에요? 보이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 이거는 지금 남자 성기도 움직일 수 있게 해놓은 거 같죠? 굳이 그걸 움직여서 뭐 굳이?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없으면 어색한데 있으면은 옷 입힐 때 걸릴 때가 있어요. 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뭐 빼거나 작은 걸로 바꿔 끼고 아, 벗길 때는 뭐 좀 큰 거 끼고 막 이러시는 분들 계세요. 종류가 되게 많아요. 이런 약간 포경 수술 한 거 안 한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종류를 옵션으로 만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쁘다. 근데 이렇게 얇아지면은 사실 저는 이렇게 얇아지면 깨질까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뭐 에이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이거를 두껍게 했었어요 제 패션도는. 근데 그러면 좀 안 예뻐지잖아요. 근데 요새는 이렇게 그냥 얇게 하는 추세예요. 그래서 얇아서 깨지면 네 책임. 나는 몰라 나는 이거 무조건 예쁘게 만들 거야 이런 느낌. 갑옷을 입은 것 같아. 갑옷. 약간 이렇게
호불호가 갈려요. 투구벌레. 근데 보면 볼수록 음. 이게 더 괜찮아. 맞아. 그래서 보통 제 수업 시간에 이렇게 모셔서 아트돌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이거 보시면서. 포즈를 보니까 되게 일반 다양해. 몸뚱아리는 별로 안 하고 싶은 느낌 있잖아. 너무 한정적이잖아요. 지금. 이런 거 못하니까. 근데 이런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어요. 네? 큰 인형,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이런 인형은 지금 제 패션돌 사이즈인데 얘가 이런 거는 사실 국내에서 보편화된 사이즈가 아니고 이런 체형이면 우리나라에서 65cm, 70cm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인형으로 사람들이 포즈 취하고 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무겁고 허리 아프고. 그래서 애초에 포즈를 많이 안 취하니까 그분들은 가동성보다 그냥 라인 예쁜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죠. 이런 묘사 같은 것도 잘 하셨죠. 그러니까 이분도 근육이 많이 묘사되긴 했지만 라인으로 따진 않았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저는 여기에 파팅하는 건 좀 별로 안 좋아해요. 팬티 입은 것 같이 보여서. 되게 잘 만드시죠. 이런 분들은 거의 끝판왕. 이런 포즈도 가능하니까. 거의 액션 피규어 수준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남자 성기 여기 깎아냈죠. 다리에 걸릴까봐 이렇게 깎아내신 것 같아요. 제가 성기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면 다리가 걸릴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예 여기 옆에 부분을 깎아내셨네요. 이거는 그냥 포즈 취할 때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만드신 것 같고요. 잘 만드셨네요. 근데 이게 사실 실제로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이는지는 몰라요. 관절이 많을수록 좀 변수가 많아져서 실제로는 약간 오징어처럼 움직이는 인형들도 많거든요. 이런 거 사진 찍을 때만 연출 잘 하고. 아 근데 진짜 조심해서 만져야겠다. 너무 잘 부러지게 생겼어. 이런 거 하나하나 네. 다. 이런 거는 사실 안에 텐션 좀 지나가면 되게 얇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거는 사실 만들어도 국내에서 복제할 수 있는 곳이 잘 없어요. 그렇죠. 너무 되었어. 이런 인형 많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젠마워드 이런 모델, 젠마워드 많이 따라했고 데본 아오키 많이 따라했고 흑인 인형 중은 나오미 캠벨 많이 따라해요. 되게 유명한 탑 흑인 모델분 아시죠? 아마 흑인이랑 중국계 많이 늙었나? 계신데 그때 안 알려주거든요. 절대요? 네, 왜요? 절대 안 알려줘. 제가 이거를 비밀 그거예요?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돈을 많이 썼어요. 여기 온 사람만 가르쳐주는 거예요? 러시아 이거 작가가 영상 공개 안 하는 걸로. 아니 괜찮아요. 그냥 제 쓰는 얘기는 괜찮은데 지금 러시아 작가가 이런 가발 그러니까 제 패션돌 가발 작가가 되게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만드셨던 가발이 이런 마릴린 먼로 스타일도 그분이 만드신 거고 제일 이거 앨리스 가발 뒤에 이제 브레이드 이게 다운 장식해서 들어가는 반 묶음도 그분이 만드신 거고 제일 어려운 게 이거 엘리사 베어 여기 블레이드 들어가서 이제 한 건데 이분이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잘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제가 할 때는 그렇게까지 안 바쁘셨는데 여기 반삭 헤어도 그분이 하신 거고 근데 이분이 너무 유명해지면서 이제 콜라보하는 요청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패션돌은 사실 이런 식의 가발을 해야지만 되거든요. 머리가 너무 작아서. 근데 이분한테 한번 맡기면 2-3달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느껴서 러시아 작가가 비슷한 가발을 만들길래 그 동영상 튜토리얼 동영상을 샀어요. 근데 10몇만 원을 주고 샀어요. 근데 사실 좀 불만족스럽고 제가 생각했던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제가 막 재료를 사서 막 해보고 연습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인형 헤드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랩 있죠. 랩을 이렇게 싸요.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묶어요. 고무줄이나 실로 묶어요. 그러면 헤드가 이렇게 뜨는데 실 같은 걸로 여기를 이렇게 막 칭칭칭칭 감아요. 칭칭칭칭 감으면 비닐이 헤드에 딱 접착이 되겠죠. 그 상태에서 거즈나 망사원단 같은 거를 똑같이 감싸서 여기 묶어요. 그 다음에 목공본드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여기를. 그리고 똑같이 실로 여기를 묶어서 헤드에 딱 밀착이 되게끔. 윗부분만 이렇게 딱 밀착되게. 네, 이렇게. 그러면은 얘가 굳으면은 헬멧처럼 단단해져요. 걔를 가위로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두상 모양으로. 그 머리를 떠내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비닐만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이제 모발을
본드로 붙이고 본드로 붙이고 본드로 붙이고 해서 완성을 하는 거죠. 근데 본드도 잘 골라야 되고 머리카락도 잘 골라야 돼요. 머리카락은 모헤어나 아니면 사란 헤어 같이 얇은 거. 일반 뭐 고열사 헤어 같은 건 두꺼워서 안 돼요. 그리고 본드 같은 경우는 투명한 꾸덕꾸덕한 거 있죠. 신발 본드 같은 거. 그러니까 돼지표 본드 같은데 투명한 거. 그런 걸로 하시는데 만약에 모발이 이렇게 있으면은 본드를 이렇게 바르고 이게 딱 접착을 한 다음에 이쑤시개 같은 걸로 딱 대고 이렇게 쓱 찍어서 올리시면 붙어요. 그래야 깔끔하게 붙어요. 이렇게 이쑤시개 붙이고 또 이쑤시개로 또 이렇게 붙이고 그렇게 해서 하다가 마무리 단계에서는 이제 가르마 부분을 이런 식으로 계속 조금씩 몇 가단씩 붙이면서 이제 정수리를 만드시면은 해결이 되는 거죠. 난 꼬매는 줄 알았어. 꼬매면은 사실 실 두께 때문에 안 예뻐요. 해봤는데. 네. 요건 근데 설명해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잘 안 그려져서 머릿속으로 이렇게 약간 좀 붙이고 이런 그림만 알겠어. 보니까 이해가 좀 잘. 제가 다음에 한 번 더 설명 드릴게요. 지금 수업 시간 끝났으니까 또 천천히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발을 나중에 한번 갖고 와서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